그래도 제 아버지가 물려주신 기술을 포기할 수가 없어 지금껏 버티고 있었던 것이죠. 어머니께서는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희 삼형제들을 먹여 살리느라 흔히 그 당시 어머니들이 그랬듯 재혼도 생각 안 하고 사신 분이셨습니다. 첫사랑인 아버지에 대해 워낙 순애보적이고 애틋하게 여기시던 분이시기도 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기는 저희 형제들이 어머니의 재혼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그 당시 그래도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지만 살고 있는 집도 빚 다 갚으시고 자식들 대학 공부까지 시킬 돈은 벌어놓으신 상태였기에 어머니는 어느 정도 숨통을 트이신 상태였는데 괜시리 이 상황에서 함부로 재혼하셨다가 저희들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되고 자칫 새아버지가 여태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벌어놓은 돈을 홀라당 다 까먹을까봐 염려가 되어 친척들에게 사주받아 어머니의 재혼을 적극 말리기에 이르렀죠. 알게 모르게 어머니가 나름 괜찮은 분이시라 아버지 돌아가시고 여기저기 재혼자리 소개를 많이 받으셨는데 큰형 말로는 얼추 맘에 담으신 분이 있는 것 같다 여겨 재혼을 말리기 위해 더 자식들이 나섰던 걸로 압니다. 어머니 재혼하시면 동생들하고 저 집 나가서 어머니랑 연 끊고 살 겁니다. 어머니의 여자로서의 인생이 그리 아까우시고 보상받고 싶으시면 자식들 저버리고 가시는 수밖에요. 저희들은 아버지 돈으로 그분과 잘 먹고 잘 사는 꼴 못 봅니다. 그게 만약 아버지랑 어머니랑 입장이 바뀌어도 저희는 똑같았을 거예요. 저희에게 아버지 어머니는 오직 한 분밖에 없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허울뿐인 부모나 그 사이에서 낳은 형제들은 더더욱 인정 못합니다. 워낙 형이 보수적이기도 했고 아버지에 관해 가장 추억이 많은 사람이기에 더욱더 친가 쪽 친척들과 합세해서 어머니의 재혼을 반대했던 것이었죠. 그때 형 나이 21살이었고 둘째 형 나이 18살 그리고 막내인 제가 15살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엄마는 맘에 둔 사람과 끝내는 이별을 해야만 했고 시름시름 앓게 되면서 외할머니 시골댁의 요양차 잠시 머무르게 되면서 1년간은 저희는 어른이 된 형의 지도 아래 교육받고 자라야만 했습니다. 앞으로 니들은 내 말만 믿고 살아야 돼. 난 니들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대학 안 갈 거고 내가 니들 형이고 아버지 가게에서 번 돈으로 니들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니들은 공부를 하든 기술을 익히든 해. 나만 믿어라. 형은 동생들을 책임져야만 하는 막중한 위치에서도 긴장감 하나 없이 작은 형과 저를 앉혀놓고 큰 소리를 떵떵 쳤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늘 형을 장남이라고 자랑스러워해서 설비일을 물려줄 계획으로 형에게 기술을 알려줬기에 더욱더 아버지에 대해 정이 두터웠던 것 같아요. 아버지 기술을 물려받은 게 자랑스러웠던지 형제들까지 합심해서 아버지 가게를 살려야 한다고 둘째 형과 제게도 기술을 가르쳐 주려 했지만 둘째 형은 대학을 가고 싶어 했고 안정적인 공무원직을 원했기에 설비 일을 포기했고 저는 얼떨결에 어렸을 때부터 그 기술을 배우게 되어 어쩌다 보니 지금 아버지의 가게는 제가 맡게 된 것이었죠. 큰형은 10년 동안은 착실히 아버지 가게를 잘 운영을 했고 마을에선 형의 기술을 대단히 칠 만큼 관련된 일은 형이 독식하다시피 했는데 잘하고 있음에도 어디서 뭘 받는지 나중에 아버지 가게를 포기하고 그간 모은 돈과 아버지가 자식들 위해 남겨놓은 교육비까지 몽땅 가져가 미국 여자랑 결혼해서 미국으로 아예 이민을 가버리게 되며 그 가게는 제게 오게 되었습니다. 형은 면목이 없었던지 모든 것이 다 결정된 뒤에야 떨어지지 않는 입으로 저만 불러 통보를 했고 나름 이해심 많고 형의 말을 복종했던 저지만 형의 일반적인 결정에 기막힐 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무래도 아버지가 물려준 돈은 내가 잠시 빌려가서 미국 가서 성공하면 꼭 갚도록 할게. 둘째에게도 그리 전하도록 해라. 그래도 막내 너한테는 아버지가 물려준 가게 다 주고 가는 거니까 유산 챙겨받았다 생각하고 어머니 잘 부탁한다. 라고 얘기를 하며 훌러덩 미국으로 가버리고 참으로 무책임한 형이었기에 이 소식을 들은 작은 형은 울분을 토했고
큰형과 절연을 하겠다고 돌아섰습니다. 어쨌거나 큰형이 미국으로 가는 바람에 유산이랍시고 가게만 오게 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책임 문제까지 제게 오게 된 것이었죠. 둘째 형 또한 형제들 중 가장 명석한 두뇌로 서울에서 행정학과를 졸업해 서울시 공무원이 되었고, 같은 공무원인 무남 동료 형수님과 결혼해서 처갓집 근처에서 살다가 뜻밖의 합가하는 바람에 도리어 처갓집 부모님을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고, 굳이 절연을 안 한 저하고도 연락이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큰형은 미국으로, 작은 형은 서울로, 어머니 곁에 유일하게 남았던 아들은 유일하게 막내인 저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곁을 다들 쉽게 떠날 것 같으면 재혼해서 여자로서 행복 누리면서 살게 둘 것이지, 괜히 어머니 인생까지 자식들이 참견하는 바람에 홀로 외롭게 살아가게 되었으니 형제들이 원망스러웠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형이 운영했던 가게는 제가 맞자마자 소문이 퍼져 일감이 쭉쭉 줄기 시작했고, 노력하고 열심히 했지만 형이 저 몰래 가게를 담보로 짐 피제 발목 잡혀 돈이 새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심신이 허했을 적 재미삼아 건강 지키려고 텃밭에 뭐 심고 가꾸고 산 돌아다니며 나물 캐서 시장에 나가 간간히 용돈벌이 했던 것이 나중에는 생계가 되었고, 제가 가게를 운영해서 마이너스가 되면 어머니가 벌어온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 20대 때 철물났을 때 사랑하는 여자와 새 생명이 생겨 마땅히 책임지고 결혼을 했는데, 먼저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아이를 낳아보니 제 아이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엄청난 일을 겪었을 때 저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절망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처음 아이를 낳았고 태어난 애가 제 아이가 아니란 것을 몰랐을 때부터 아내와 어머니께서는 삐걱대었고, 저는 중간에서 참으로 난감한 지경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옛날 분이신지라 워낙 아들을 바라시기도 해서 좋은 감정이 아닌 상태였기에 제 전처와 내내 불편한 고부 사이로 지냈었더랬죠. 결혼 전엔 순한 줄만 알았는데 결혼 후 본색을 드러낸 아내는 가뜩이나 성질이 있는 사람인지라 대놓고 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제게 쏟아내며 뒷담화를 해댔고, 그것 때문에 저는 아내와 지독히도 힘든 결혼 생활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어머니랑 안 부딪히며 살고 싶어. 맨날 나한테 말끝마다 아들 낳으라고 잔소리고, 뭘 그리 내가 하는 일이 다 마음에 안 드신지 하나같이 매번 트집이시냐고. 맨날 툭하면 우리 집에 와서 냉장고 열어보고 반찬 이거 해먹으면 어쩐다 저거 해먹으면 안 좋다 잔소리나 하시는데 내가 이걸 언제까지 참아줘야 해? 나도 처음엔 어머니가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싶었는데 너 냉장고 꼴을 봐라. 죄다 인스턴트 음식에다 유통기한 지난 곰팡이 핀 음식들 투성인데 어느 시어머니가 그걸 가만히 보고 있겠냐? 나도 바빠서 그랬지. 애 키우고 집안일하고 가까이 사신 어머니까지 챙기고 얼마나 힘든 줄이나 알아? 요새 시어머니 기모 펴고 산다는 말 다 거짓말이야. 어머님같이 여러 관계 생각 안 하시고 막무가내로 며느리 잡는 시어머니가 어딨어.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아들 타령이냐고. 어머니가 아들 타령해서 너 그래서 어머니한테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맞춰준 적 있어? 어머니가 지원 한약 다 버리고 입맛에 안 맞는다고 반찬 버리고 청소하라는 말에 삐딱하게 나가서 더 어질러 놓고, 야 살다 너 같은 며느리는 나라도 싫겠다. 막말로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처음엔 맞벌이 안 대놓고 나중엔 집안 살림한다고 들어섰음 집안일이라도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께 용돈 드리지는 못할 망정 우리 생활비 없을 때마다 모은 거 주시면은 감사하다고 돈만 챙기고 어머니는 싫다 이거야? 그러게 당신이 돈만 잘 벌면 이 사단이 안 생기잖아. 내가 미쳤지. 어디서 당신 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선 어머니가 돈 꼴랑 몇 번 줬다고 내가 수그리며 살아야 해? 우리 친정에서도 도와줬어. 당신 어머니만 도와준 게 아니라 어머니 대해서 생색 좀 그만하고 돈이나 잘 벌어오라고. 아내는 제 가장으로서 약점인 돈 문제 가지고 물고 늘어지게 되었고, 저는 돈을 못 버는 가장인 죄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어머니를 끝까지 보호해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고부 갈등으로 인해 살얼음판 같던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갑작스러운 사건이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며 절망케 했더랬죠. 사람은 마음먹은 대로 관상이 변한다던데 어머니께서는 어머니께 일어난 그 많던 일들이 곱게는 안 비춰졌던지 별로 곱게 나이 드시진 못하셨습니다. 잔뜩 찡그린 얼굴로 제게 서류 하나를 딱 던지며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고 저는 그 서류를 보고 가슴이 철렁하며 심장이 쿵 떨어지고 만 것이었죠. 이게 뭐예요, 어머니? 지금 이슬이가 제 딸이 아니란 말씀이세요? 그래 이 맹추야. 그것이 널 속이고 딴 놈의 자식을 네 자식으로 둔갑시켜서 키웠어. 어쩐지 태어난 딸내미가 우리 아들하고 영 딴판으로 생겼다더니만 꼴보기 싫어서 자식 하나 더 낳으라고 했던 건데 이렇게 되고 보니 그것이 내 말 안 들었던 게 평생 다행이다 싶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슬이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딸이 사실은 제 딸이 아니라니요. 물론 저를 좀 안 닮기는 했었지만 애들은 크면서 얼굴 여러 번 바뀐다고 언젠가 제 모습도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이건 너무나도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고 그 자리에서 저도 모르게 통곡을 하고 말았더랬죠. 아무리 아내가 막 나갔다지만 그래도 좋을 때는 좋은 아내였기에 믿고 의지했건만 이건 그야말로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었습니다. 참으로 둔했던 게 혈액형도 저와 아내 사이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지라 혹시나 몰라 저보다 똑똑하고 야무진 저희 어머니께서 의심을 하고 유전자 검사를 했더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유전자 검사 결과는 제 아이가 아닌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때 막 아내가 장을 보고 들어오게 되었고 어머니를 보고 잠시 얼굴이 어두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간만에 기분이 좋았던지 어머니께 사근사근거리며 사온 삼겹살을 내놓고 같이 구워 먹자 하는데 그 앞에서 어머니께서 찬물을 얼굴에 쫙 뿌리시며 웃음을 무너뜨렸죠. 네가 감히 우리 아들을 바보로 만들어 놓고 딴 놈의 아이를 키웠으면서 지금 삼겹살을 구워 먹자는 얘기가 나와? 천하의 못된 것 당장 상판 떼기 보기 싫으니 일단 짐 싸서 애 데리고 나가고 당장 이혼하도록 해라. 너 같은 며느리 동네에 소문나서 우리 아들 신세 처량해질까봐 무섭다. 하면서 보란듯 유전자 검사지를 그 앞에 떨궈 놓는데 아내는 씩씩거리며 뭔가 싶어 그 검사지를 보는 순간 사색이 되었고 이내 어머니께 무릎 꿇고 생전 처음 보는 공손한 자세로 두 손으로 파리마냥 싹싹 밀며 그야말로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도 그 사실을 알고 애 아빠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애 아빠? 누구더러 애 아빠라는 거야? 이것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피 한 방울 안 섞인 자식도 자식이더냐? 애라는 것은 자고로 내 피를 받아서 태어나게 하고 그 아이를 정성껏 키워서 내 자식을 만드는 건데 차라리 입양했음 내가 아무 말도 안 해. 이건 사람을 속인 거 아니냐. 기본적인 것부터 안 되어 있는 애를 어따 감히 내 자식더러 아빠라고 하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으니 제발 한 번만 넘겨주시면 저 평생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효부 노릇하겠습니다. 남편에게도 잘해서 현모양처로서 우리 아이와 백년해로 하고 싶어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저 한 번만 봐주세요. 여보, 나 좀 봐줘. 그래도 이슬이 당신애라고 믿고 사랑 많이 주며 키웠는데 애를 딱 잘라 내 핏줄 아니니까 내 자식 아니라고 할 순 없는 거잖아. 평소에 정이 약했던 저는 키운 정을 무시 못하고 이슬이를 생각하면 그것 또한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었기에 많이 갈등했지만 어머니가 참으로 냉정하게 끊어버리는 바람에 그나마 마음을 다질 수 있었어요.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그릇이 크질 않아서 이슬이가 내 자식이 아닌 걸 아는 후에는 도저히 못 키워. 볼 때마다 지혜비 얼굴 생각나고 당신에 대한 배신감이 들 텐데 그걸 보통 사람이 어떻게 참고 사냐고. 그럼 나랑 이슬이 버리는 거야? 우리 꼭 이혼해야 하냐고. 아내는 참으로 끝까지 뻔뻔스럽게 저에게 몰아붙였고 이 얘기를 들은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아내의 머리채를 잡으며 기어코 이슬이와 함께 내보낸 후
이혼 서류에 도장을 받아내고야 말았네요. 내가 그거 위자료 청구까지 다 받아낼 테니 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네 심성 약한 거 알고 그리도 파고들더니만 잠자코 있다가 내가 좋은 선짜리 하나 소개시켜 줄 테니 그 사람이랑 한번 만나보기라도 해봐라. 아니요. 어머니, 전 이제 누구와도 만나지 않을 거예요. 제 사랑은 이제 끝났고 지금 상태로는 그 누구도 제 옆에 둘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여자를 못 믿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제 신세가 이렇게 된 게 아내가 내 뒤통수 친 것을 어머니가 알린 꼴이 되어버렸으니 나름 아내에게 애정도 있었고 딸에 관해서도 아끼고 있었기 때문에 내 가정을 무너뜨린 것은 딴에 다르게 생각하면 아내가 아니라 어머니 때문이라고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못난 거 인정합니다. 어머니로서는 어찌 보면 의심이 가니 밝혀낸 거고 아들이니 저를 아내와 떨어뜨려 놓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이상하게 그 원망이 모두 어머니에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어머니와 사이도 소원해지고 멀어졌지만 그래도 어머니께서는 새 자식들 중 유일하게 가까이 있었던 저까지 놓지 못하시겠는지 저를 붙들며 챙겨주시고 곁에 있기를 바랬고 처음에는 그것이 못마땅하고 불편했지만 그래도 천륜은 천륜인 건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마음이 나아지며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모자는 가까이서 살면서 서로를 챙겨주며 살게 되었고 어머니께서는 시간이 갈수록 저를 의지하시면서도 본인 스스로 제 가정에 대한 나름 자책감이 있었던 건지 좋은 여자와 재혼하기를 간절히 바라시기도 했습니다. 10년 동안 버텼는데도 어머니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에 대한 걱정으로 재혼을 한결같이 권하셨고 저도 혼자 살다 보니 외롭기도 하고 주변에 가정 이룬 사람들의 지지고 볶고 행복한 것을 보니 마냥 이렇게 있기에도 허송세월 낭비하는 것 같아 끝내 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네요. 그리고 어머니가 준비한 선자리에 간만에 차려입고 나가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저는 저희 가게 단골집 손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소개해준 사람은 바로 저희 집 오래 다닌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드님에 대해선 전부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형편이 많이 어려워서 동생들과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진작에 저를 수양딸로 삼아주시고 공부도 시켜주시면서 잘 챙겨주셨어요. 저는 어머니 곁에 있으면서도 전혀 몰랐었어요. 제 앞에서도 아무 언질도 없으셨고 손님도 저희 가게 오셨을 때 어머니에 관한 얘기가 전혀 없으셨기에 꾸준히 찾아주시는 좋은 단골 손님인 줄만 알았거든요. 지난 일이긴 하지만 살짝 말씀드리면 어머님께서 사실 절 며느리 삼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막내 아들 며느리로 연을 맺고 싶어 하셨는데 아드님께서 이미 결혼하실 분이 있으시다고 아쉬워하고 제게 미안해 하셨는데 그래도 연은 연이었던 건지 돌고 돌아 일이 다시 뵙게 되었네요. 그 여자는 단아한 원피스를 입은 상태에서 제게 호감 있는 말투로 조근조근 어머니에 관해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면 만약 이 여자와 재혼한다 쳐도 전처와 사이에 겪었던 고부 갈등은 없겠구나 싶어 마음이 놓이기도 했습니다. 오랜 단골 손님으로서 저도 보긴 했는데 워낙 사람이 좋고 마음 씀씀이도 착해서 어머니께서 그때 제게 한마디씩 했는데 저 여자 어떠냐? 우리 며느리 삼았으면 딱 좋겠다. 이러던 게 기억이 난 것이 사실은 저를 슬쩍 떠봤던 것이었죠. 그런데 물론 저도 이혼남이긴 했지만 애는 없었기에 재혼하는데 크게 거리낄 것이 없었던 반면 그 여자는 아들이 하나 있는 걸로 기억이 났어요. 남편은 한 번도 못 봤고 집안에 들어가서 고칠 때도 흔적이 전혀 없었던 걸로 보아서 사별이나 이혼 아니면 아예 결혼 없이 아들 혼자 낳아 키우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도 했더랬죠. 손해나는 거 싫어하는 어머니께서는 왜 하필 애 딸린 여자를 제게 소개시켜줄까 궁금했지만 뭐 어릴 때부터 후원해주고 예뻐서 수양딸로 삼을 정도이니 그깟 내 하나 있는 것쯤 저도 이혼한 판국에 크게 개의치 않았을지도 몰랐겠다 싶어 저는 만난 지 얼마 안 된 그 사람과 좋은 감정을 가지고
결혼 전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가 만나고 있다는 소식에 크게 기뻐하며 그 누구보다 밝게 웃음을 지었고 제 손을 잡아주며 고맙다고 그 아이와 진심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다며 결혼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머지않아 결혼 약속을 하며 식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보니 여전히 혼자 있는 어머니가 마찬가지로 걸리더라고요. 어머니도 저와 같은 마음이셨겠죠. 괜히 형들이 그때 어머니께서 마음에 있었던 사람과 결혼을 반대해 지금껏 혼자 외로이 살고 있는 어머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처량해 보여 형들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만 지나간 세월을 잡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어머니, 요새 사람들 황혼연애다 뭐다 연세 드신 분들끼리 청춘 사업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머니께서도 좀 어울리세요. 여태껏 남을 팔고 이것저것 험한 일 하시면서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셨는데 이제 내일 모레 환갑이신데 더 연세 드시기 전에 인생 누리세요. 됐다. 네 말대로 나 이제 내일 모레인데 뭐 바랄 게 있겠냐. 황혼연애하고 청춘 사업하는 것도 다 팔자 좋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내 주제에 무슨. 난 그냥 힘닿는 데까지 일해서 돈 벌고 그거 모으는 재미로 살고 싶다. 네가 금주랑 결혼한 덕분에 공짜로 다 키운 손주도 생겼고 또 태어날 손주를 위해서도 난 능력 있는 할미 돼서 존경받고 싶구나. 어머니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본인의 소박한 꿈을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런 어머니가 새삼 존경스럽고 대단하고 멋져 보였네요. 젊어서도 나이 들어서도 어머니께서는 오로지 자식들과 후손에 대한 걱정밖에 없으셨다는 것을 저는 너무 늦게 알고 어머니의 은혜에 심금을 울리며 새삼 눈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제 아내인 금주이고 그 사람은 저보다 더 오랫동안 어머니를 알고 이해하는 사람이기에 저를 다독여주며 도움되는 이야기들을 해주었네요. 어머니께서는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하시고 아끼고 계세요. 당신이 비록 전처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한 만큼 어머니께서도 그런 당신 보며 많이 아파했으니 안 좋은 감정은 다 묻어두고 좋은 생각만 해요. 아내는 정말 악만 써댔던 전초와는 다르게 참으로 차분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내를 소개시켜준 어머니께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었지요. 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들이자 이제 내 아들이 된 형근이를 보며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참 혼자서 아빠 없이 아들 잘 키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났네요. 처음에는 삐딱하게 생각이 들면서 나는 남의 자식이나 키워주는 팔자인가 싶기도 했는데 처음엔 몰랐지만 두 번째는 알고 결혼했기에 저는 아내를 사랑하는 만큼 아들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네요. 무엇보다 초등학생이었던 형근이는 철이 일찍 들어서 착하고 공부 잘하고 예의 바르고 엄마를 잘 도와주는 멋진 녀석이었어요. 저도 한때 딸 아이의 아빠였던 적이 있어서 자식 가진 부모 마음이 어렴풋이 느껴졌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전부터 후원을 해줬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형근이도 어머니에 대해서 할머니하며 부침성 있게 사근사근 잘했고 어머니는 솔직히 수양딸 삼은 아내보다 더 특히나 형근이를 친손주 그 이상으로 참으로 예뻐하며 아꼈네요. 초등학교 고학년인데도 아기 다루듯 꼭 안아주고 다독거려주고 친모인 아내 이상으로 형근이를 위했습니다. 아이고 금쪽 같은 내 새끼 왜 이리 말랐누? 예, 형근애미야. 형근이 많이 좀 신경 쓰고 먹여야겠다. 애가 안으면 뼈밖에 안 잡혀. 내가 일전에 형근이 소고기 사맥이라고 돈 보내줬는데 잘 먹이고 있지? 참 내가 형근이 위해 지어온 한약도 잘 챙기고 있고. 아유 걱정 마세요 어머니. 형근이 제 아들인데 제가 누구보다 잘 챙겨요. 소고기, 한약, 영양소에 맞게 골고루 다 먹이고 있는데 워낙 마른 체질이다 보니까 살이 잘 안 쪄서 그래요. 마른 체질이면 얼마나 좋은데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형근이는 누구 닮았는지 참 복받은 체질이에요. 그래, 널 닮아서 참 다행이다. 네가 마른 체질이니 형근이가 널 닮은 것 같아서 더 예뻐 보여. 손주가 이쁜 건 다 자식들 새끼이고 자식들이 예뻐서라는데
그런 걸 보면 내가 아들들보다 수약딸인 널 더 의지하고 예뻐했나 보다. 뭔지 잘 모르겠지만 두 여자 대화하는 것을 보며 살짝 핀트가 어긋나면서 뭔가 대화가 묘하게 흐르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크게 개의치 않고 어머니가 아내와 손주를 진심으로 대하는구나 싶어 저는 늘상 평화롭고 잔잔한 일상에 간만에 가정의 행복함과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현모양처 뺨치게 기막힌 음식 솜씨로 집안일의 고수였는데 항상 말끔하고 깨끗한 집안에 완벽하게 구첩반상 요리가 매일매일 끼니 때마다 새밥을 지어 나오니 그 정성에 고마우며 내가 이만큼 남편으로서 대접받고 있구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전주와 살았을 때는 전혀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한 대접이라서 더 좋더라고요.